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포토샵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어디죠? 바로 이미지 합성 및 조합 등에 관한 부분이죠. 이를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포토샵 앱에 이번에 신기능으로 추가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능의 이름은 바로 생성형 채우기입니다.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합성해주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지 포토샵으로 가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고고! 여러분들 다들 포토샵 화면으로 좀 넘어오셨나요? 포토샵 신기능인 생성형 채우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번 사용해 보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성형 채우기 기능을 활용하시려면요, 포토샵 앱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성형 채우기 기능은요, 포토샵 AI가 여러 이미지를 제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연산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은 필수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성형 채우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시려면요, 우선 합성하고자 하는 영역에 넓은 면적부터 순서를 잡고 점점 세부적으로 좁혀가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합성하시기에 좋습니다. 벽과 바닥을 넓은 면적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좌측 상단에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합성하고자 하는 영역을 넓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생성형 채우기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를 클릭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프롬프트라는 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다 한글로 정글이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생성을 눌러줄게요. 순식간에 도서관과 정글의 이미지가 합성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생성형 채우기는 포토샵에서 인공지능인 AI를 활용해 이미지의 원금 및 조명 스타일 등을 자동으로 맞춰주며 지루할 수 있는 작업을 재미있게 아트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신기능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정글 이미지 하나만 제한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의 이미지를 제한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속성에서 생성형 채우기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렇게 미리 보기로 이미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세 가지에 제시하는 이미지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럴 땐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생성 버튼이 있죠.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추가로 세 가지의 시안을 더 생성할 수가 있고요. 만약 나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생성을 눌러주시면 또다시 3개를 추가를 계속해서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불필요한 이미지다 하면은 바로바로 휴지통 모양을 눌러서 삭제하면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리 보기 이미지와 함께 활용하시면 내가 필요 없는 이미지는 바로바로 삭제하고 내가 사용할 이미지는 생성해두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에 관련돼서 저작권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된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 제품군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아트웍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이번에는 좌측에서 올가미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생성형 채우기 다시 한번 클릭. 프롬프트 창에 무성한 이렇게 입력하고 생성을 눌러볼게요. 생성. 이전에는 제가 실무에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 이미지 사이트 가서 이미지도 찾아야 되고 찾은 이미지 갖고 와서 또 잘랐다 붙였다 컬러톤 맞췄다, 근데 이렇게까지 쉽게 이거를 만들어준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이번에는 바닥에 이끼와 어울리는 연못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영역을 그려줍니다. 프롬프트 창에 한글로 연못 입력해줄게요. 그리고 생성 눌러보도록 합니다. 연못을 넣어주니까 조금 더 생동감 있고 분위기 있는 연출이 가능하네요. 새로 생성된 콘텐츠는 생성형 레이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맨 처음 만들었던 이 정글 이미지 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폭포를 한번 덧대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정글 이미지와 우리가 지금 만들 이 폭포가 자연스럽게 융합과 합성이 되면서 보다 더 분위기 있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폭포 들어갈 자리를 한번 그려주고 정글 폭포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생성을 눌러줍니다. 어떤가요? 아트웍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폭포 이미지를 우리가 하나 생성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 아트웍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는 동물을 한 마리 추가해 볼 건데요, 생성할 영역을 그려주고 물을 마시는 사슴 입력해 줍니다. 생성. 이 사슴을 그 위치 그대로 바로 다른 동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 창에다가 물을 마시는 아기 코끼리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생성 눌러줍니다. 코끼리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우리가 몇 초 만에 이런 고퀄리티 아트웍을 빠르게 해볼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책장 위에다가 우리가 새 한 마리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추가하고자 하는 영역을 그려줍니다. 왼쪽을 보고 있는 큰 불이 새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생성, 그리고 이번에 왼쪽에도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 이번에는 오른쪽을 보고 있는 큰 불이 새 생성. 이제는 우리가 레이어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룹을 해서 레이어를 좀 정리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가운데 정글 폭포가 있고 요 도서관이 좌우로 있는데 너무 경계 라인이 딱 잘려 보이니까 다소 어색한 부분이 좀 느껴지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열대식물로 생성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합성해 보도록 합시다. 양쪽 생성할 영역을 역시나 그려주고 열대식물하고 생성을 눌러줄게요. 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근데 아직 뭔가 풍성한 느낌까지는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풍성하게 열대식물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생성. 열대식물을 더 추가하니까 확실히 더 풍성한 느낌이 나죠? 이쪽 우측에다가도 열대식물 2개만 더 한번 추가해볼까요? 2개의 영역을 그리고 열대식물하고 생성. 앞에 거는 크고 뒤에 거는 작고 이 원근감을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번에는 담쟁이 넝쿨을 책장의 좌측과 우측에 한번 합성을 해볼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렇게 한 번에 5개를 생성하면은 레이어가 하나로 통으로 묶여서 나와요.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빠르게 하나의 레이어로 5개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단점은 뭐예요? 이 위에 생성된 이미지는 마음에 드는데 밑에 3개의 생성된 이미지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미지를 생성해가지고 이 5개가 다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이미지를 생성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최대 2개에서 3개 정도에서 끊으시고요. 4개가 넘어가면 이미지를 추가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2개 영역 선택하고 담쟁이 넝쿨 그리고 생성. 그 다음에 밑에도 한번 올가미 도구 또 활용해서 그려줍니다. 담쟁이 넝쿨 생성. 좌측에 담쟁이 넝쿨을 우리가 총 5개를 생성했는데요. 훨씬 더 분위기가 살아나죠. 이제 우측에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그려주고 담쟁이 넝쿨. 좌측과 우측에 담쟁이 넝쿨이 추가되니까 훨씬 더 몰입감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우리가 작업하는 이 캔버스의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제가 확장을 한번 시켜볼 건데요. 좌측 상단에서 자르기 도구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사이즈를 쭉 늘려봅니다. 이 상태에서 생성형 확장 클릭. 그러면 이때 상단 7부분이 생성형 확장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생성을 눌러보도록 합니다. 어떤가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캔버스의 크기로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확장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전 진짜 이 기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캔버스를 확장하다 보니까 부피감이 다소 약해진 걸 볼 수 있죠? 크게 하나 그려주고 열대식물 그리고 생성 눌러줄게요. 앞에 풍성한 식물이 들어오니까 훨씬 더 부피감이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쪽 빈 공간에다가도 담쟁이 넝쿨 하나만 더 추가해 줍시다. 쑥 그리고 담쟁이 넝쿨 생성. 자, 이렇게 담쟁이 넝쿨까지 하나 더 추가를 해봤는데요. 원근감, 조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리얼함, 사실감 있게 표현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합성도 너무 리얼리티하게 해주니까 하면 할수록 놀라워요, 진짜로. 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몽환적이고 신비감을 마지막으로 한번 심어줄 건데요. 앞쪽에는 나비를 좀 추가해 볼 거고요. 이쪽 뒤쪽에는 물을 마시는 사슴과 이쪽 위쪽에는 새 무리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나비부터 하나하나 해봅시다. 뿔 위에 하나, 낙엽 위에 하나, 가운데 하나, 우측에 하나, 가운데 하나 이렇게 그려봅니다. 나비 입력을 해주고 생성. 어때요? 나비가 추가되니까 훨씬 더 몽환적인 느낌이 확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새 무리를 하나 추가해보고 여기에는 그냥 새 한 마리를 추가해보도록 합시다. 영역 선택, 새 무리 입력하고 생성 눌러줍니다. 이 밑으로 살짝 내려서 이쪽에다가 하늘을 날고 있는 새 이렇게 입력해서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뒤쪽에다가 물을 마시는 사슴 2마리를 더 추가하고요. 이미지 생성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2개 영역 선택, 물을 마시는 사슴 그리고 생성. 자, 이렇게 우리가 생성형 채우기를 활용해서 아트웍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컬러 톤 보정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 살아있어요, 레이어들이. 그쵸? 이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미지의 톤 보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 이미지들을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한 번에 톤을 보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이 배경 레이어가 잠금이 돼 있으니까요, 컨트롤 J로 이 배경 레이어 하나 복사하고요, 전체 레이어를 쉬프트 눌러서 모두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G로 그룹을 해주고요, 여기를 원본 컨트롤 J로 하나를 복사합니다. 여기는 컬러 톤 보정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원본은 눈을 꺼주도록 합니다. 컬러 톤 보정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룹 병합을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통으로 합쳐지면서 이미지가 통으로 변해요. 좌측에서 닷지 도구를 선택합니다. 쿵쿵쿵 하고 한 3번 정도만 클릭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번 도구를 활용해서 진한 느낌이 들도록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닷지 도구를 선택해서 밝은 톤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명암비를 확실하게 분리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밝고 어둡고의 명암비를 좀 살려봤는데요. 자, 원본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게 원본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번도구와 닷지 도구를 활용해서 컬러 보정을 한 거죠. 원본 보정, 원본 보정. 확실하게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다면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한번 해줄 건데요. 색상 검색을 들어오셔서 다양한 컬러 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느낌도 있고, 마무리 작업으로 전체적으로 톤앤 매너를 맞춰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 톤으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 불투명도를 한 50%까지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때와 있을 때, 없을 때와 있을 때 확실히 조금 더 전체적인 톤을 한번 정리해주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포토샵 앱의 신기능인 생성형 채우기를 같이 한번 사용해봤는데요. 어때요? 보신 것처럼 정말 혁신적인 기능이 맞죠? 앞에 있는 일반적인 이런 도서관 이미지를 우리가 포토샵 생성형 채우기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죠? 여러분들이 작업 과정을 다 보셨지만 어때요? 정말 쉬웠죠? 내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생성형 채우기 클릭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 단어 입력하면 끝이에요. 사슴, 사자, 나무, 코끼리 이런 단어 말고도 물을 마시고 있는 사슴, 오른쪽을 보고 있는 큰 부리 새, 이렇게 문장 형태로 입력을 해도 상황에 맞게끔 이미지를 생성해서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요즘 UI 디자인 쪽에서 반응형 웹 디자인 때문에 굉장히 큰 고해상도 배너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넓은 영역의 배너 디자인은 하고 싶은데 전달받는 이미지는 비율이 안 맞거나 크기가 작거나, 이런 경우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에 걸쳐서 포토샵에 있는 모든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배너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죠. 이를 생성형 채우기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신다면 이미지를 단번에 확장시켜서 굉장히 고퀄리티 있는 배너로 우리가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어도비에서 포토샵 생성형 채우기 신기능을 오픈한 기념으로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름하여 포토샵 AI에게 소원을 말해봐. 1등은 최대 500만원의 경품을 증정하고 참여만 해도 전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전문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초보자여도 다 괜찮습니다. 일단 신기능 생성형 채우기로 소원을 넣고 제출 한번 해봐요. 예로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상세한 제출 방법은 이벤트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꼭 SNS에 해시태그를 입력하셔서 함께 업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 포토샵을 사용해보지 않은 분이거나 막상 시작은 하고 싶은데 어려울까 걱정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몇 시간이 걸리던 결과물들을 이제는 텍스트 입력만으로 쉽게 다채로운 변형을 순식간에 생성을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본인만의 아트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비구독자 분들도 7일 무료 체험이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한번 얻어보세요. 캠페인 페이지에 해당 PSD 파일과 튜토리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다들 따라해보세요. 사이트 링크는 게시글 및 댓글에 제가 작성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디자인 팁과 정보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